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좀 가뿐하게 일어나셨나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잠을 푹 잘 잔 날에는 왠지 몸도 가뿐하고 기분도 상쾌하지만 간밤에 잠을 좀 못 잔 것 같다 싶은 날에는 몸도 무겁고요. 하루 종일 하는 일에도 지장을 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잠 잘 자고 싶으시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불면증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불면증은 왠지 병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기가 쉽죠. 하지만 이 불면증도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마련돼 있습니다. 250번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잠에 대해서 이것만큼 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불면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많은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담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손진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불면증인데요. 사실 잠이 너무 많이 쏟아져도 문제지만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만큼 고민인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면증 의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예, 불면증은 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근데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잘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려고 누워도 30분 이상 있어도 잠이 안 오고. 네. 두 번째는 자다가 자꾸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깼다가 다시 금방 잠들지 못하고 고생하는데 보통 2번 이상 자는 도중에 깨고, 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찍 깨는 겁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을 못 자고 뒤치다거리고 이러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자고 나도 그 다음 날 개운하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총 수면 시간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잠자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거든요. 4시간에서 9시간 이렇게 크기 때문에 뭐 7시간이나 8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수면 양상도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분들, 우리 종달새형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 그 네. 올빼미형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유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네 가지 그것 때문에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일에 능률이 안 나고 이럴 때 우리가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날 아침에 좀 상쾌하지 않은 것도 불면증에 해당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불면증의 증상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우선 이제 잠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30분, 1시간 이렇게 돼도 잠이 안 오고, 또 자다가 자꾸 깹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자꾸 깨고 깼다가 금방 잠이 안 들고요. 또 새벽에 일찍 깨고, 또 자고 나도 전혀 이제 피로가 풀리질 않고 늘 졸리고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불면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네, 방금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4가지 증상이 있을 때 불면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만 봐도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이 불면증 조금은 흔한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도 보통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평생에 이제 그런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뭐 여자가 좀 많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에 좀 많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5명 중에 1명은 주 3회 이상 불면증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정식 치료를 받는 분은 한 5% 미만이라고 그래요. 아마 불면증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흔한 질병이지만 또 그에 비해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네. 우선 쉽게는 이제 다음날 피로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불면증이 만성으로 오래되다 보면 다른 질환이 생깁니다. 그 만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졸음운전이 사망 교통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도 각종 산업재해, 이제 미국의 그 챌린저 폭파 사건이라든지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 그 관리자들의 수면 부족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우울증,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불면증과 신체적인 질환 간에도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네. 몇 가지만 보면요.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그 성장 호르몬의 이제 분비가 좀 잘 안 돼서 그 비만증이 온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면 중에 정상적으로 그 혈압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면 부족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관계 질환들 또 이제 그 인슐린 그 사용에도 장애가 와서 당뇨병이 생기고 이런 거의 모든 성인병의 발병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뇨병, 다른 질환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 전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불면증의 유형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불면증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기간. 이제 뭐 일시적 불면증. 그것은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길어야 4주, 짧으면 뭐 며칠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일과성 불면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좀 지속이 돼서 4주 이상 이렇게 되면은 단기 불면증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만성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6개월 이상 이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만성 불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본래 그 소질인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그 유발인자가 또 있습니다. 유발인자가 있어서 이제 불면증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지속시키는 지속인자, 뭐 잘못된 그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잘 나았지도 않고 아주 고질병으로 이렇게 만성으로 불면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 또 단기, 만성 이렇게 나누고요. 또 하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우리가 2차성 불면증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1차성 원인 불명 불면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간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불면증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지금 전화가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하고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밤에 보통 업무 짤 때는 한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세요. 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 남편인데 술로서 그래서 잠을 들이거든요. 근데 술을 작게 먹어 자꾸 이제 늘다 보니까 2병에서 3병까지도 드세요. 잠이 안 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게. 네, 3시까지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경우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불면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만성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 그 바깥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50대 지금 중반 정도 됐죠. 50대 중반인데 이제 10년 넘게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대신 술을 많이 드신다는 말이죠. 네.
그거 그러면, 있어요. 의지에서 예. 잠을 자는. 예, 혹시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병원에를 한 두 번 가기는 했는데 그것 예. 때문에 안 가려고 해서 한참 아. 구해가지고 몇 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간단한 상담만 받고 예. 약 수면제 조금 하고 그렇게 섞어서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굉장히 뭔가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잠을 예. 자기 전에는 못 들을 때는. 아, 예. 근데 우선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그 수면과 그 술, 알코올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술은 일단 그 잠을 시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숙면도 안 되고 또 이제 술이 깨면 같이 또 잠이 깨면서 더 괴로워지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술로 이제 그 불면증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깥분은 그 불면증도 불면증이지만 그 술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그게 근원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도 예.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면서도 예. 그러다가 며칠에 한 번은 이제 좀 술게 잠을 자요, 자기는. 예.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 예. 거의 매일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예. 하여튼 불면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인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분의 경우에는 그게 술하고 관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우울감, 불안감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불면증의 원인인데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정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시지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또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술 때문에 이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간이 나빠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정식 치료를 받게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예. 꼭 병원을 내원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만성적인 불면증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약을 갖다가 조금 병원에 갔을 때 예. 약을 주잖아요. 예. 기본 약을 조금 주더라고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예. 그걸 한 먹어보고 경과를 보고 다시 진료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수면제니까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제 수면제에 대한 수면제. 얘기도 나중에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약도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처방받으신 약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수면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항우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다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복합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 전화, 네,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도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내가 너무 많이 못 자요. 하루 저녁에 한 2시간도 잘 자면 2시간 자고 하루 저녁에 한 15, 한 20분 정도는 잠을 깨우고 밥을 나가고 이러거든요. 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내가 72입니다. 72세시고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한 30년 전에 제가 예. 밤에 이제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밤에는 이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또 낮에 누우면 잠이 안 와서 나 또 이제 잠 오는 수면제를 먹고 그래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도 좀 이상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당시에 어떤 약방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게 다 정신이 돌아오고 막 내 기억이 싹 다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지냈는데 또 이 잠이 이제 안 오예요. 그만 하루 오자면 한 사흘로 그 부분
아예 잠이 안 자고 한 2분 눈을 잠깐 감았다고 또 일어나면 또 내일 그 시간이 그대로 있고 하루 저녁에 한 시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예.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어째 잠을 2시간 이래 자는 거는 이제 자다 보면 자고 안 그러면 또 밤 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서 텔레비전 예. 그러면 이제 잠 못 주무시면 그 다음 날 많이 힘드시겠네요. 많이 힘이 많이 이 발이 그렇다니 다리가 어디에 나오는 거 저도 잘 모르겠고 예. 지금 주무실 때 혼자 주무세요? 누가 같이 또 옆에 계세요? 네, 혼자 자니까. 혼자 주무셔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잠을 그래도 좀 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옆에서 보면 코를 골고 깊이 자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뭐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굉장히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잠 못 주무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원칙, 수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잠을 오래 못 자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역시 뭐 전문가 치료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예,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유. 만성불면증은 원인도 복잡하고 치료도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약국에서 약 좀 사다 먹고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약을 그때 뺏기고 예. 그래서 수면제를 내가 안 몰랐고 약 병값 지어놨고도 안 먹고 한 하루 째 2시간만 짜 먹으면 내가 그냥 기대 나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수면제라고 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면서 사용하면 괜찮은 것이죠. 어쨌든 어떤 게 적절한지 수면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역시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좀 잠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0번에 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불면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상담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복합적으로 있었고요. 단순히 잠이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참 사람마다 원인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또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 분노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 내 증상으로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이 심하면 거의 뭐 90% 이상이 불면증을 동반하죠. 그 밖에도 불안장애라든지 치매, 정신분열병, 약물남용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신체 질환들, 뭐 통증을 동반하는 또는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네. 관절염 흔하고 위식도 역류 이런 것도 속이 밤에 쓰리기 때문에 자꾸 잠을 깨고 못 주무시고 뭐 천식은 기침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또 밑에 보면 약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술 때문에 아까 어떤 분 술 말씀하셨지만 네. 술을 많이 드시니까 숙면이 안 되고 불면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에 쓰는 여러 가지 약물들 이런 약물들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또 행동적 원인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불면증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이제 그 과잉 각성을 일으켜서 또 불면증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면위생,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게 이제 좋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불규칙한 수면 각성 주기, 아마 그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낮에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낮잠 많이 자고 뭐 이런 분들, 밤에는 뭐 컴퓨터 한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원인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수면 질환이라고 그래서 자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신체 현상이 나타나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지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잠이 자기도 모르게 깨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들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팔다리가 수물거리고 불편감을 느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자는 도중에 코를 심하게 골면서 중간중간 그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불면증이 오고요. 또 전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불면증, 원발성 불면증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원인으로 불면증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들이 참 다양하네요. 특히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아까 우울증이 올 수도 예,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다른 질병 같으면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좀 어떤 행동들을 해볼 텐데 도대체 왜 잠이 안 오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원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다른 정신질환처럼 이제 불면증도 그 정신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선 이제 그 면담을 합니다. 면담. 직접 면담을 해서 이제 그 불면증의 실상이 어떤지, 잠을 얼마나 언제부터 못 주무시는지, 또 아까 말한 대로 들기가 어려운지, 중간에 자꾸 깨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수면 일지를 좀 써보게 해요. 네. 수면에 대한 일기 비슷한 걸 쓰게 하고, 또 구조화된 설문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자는 도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들을 네. 이제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잠자는 동안에 뇌파라든지 또 호흡 상태, 심전도, 근육 운동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찍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군요. 예, 수면다운 네, 검사라고 해볼 수 그래서 있는. 예, 네.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면도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이제 자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신체적인 현상이 동반돼서 잠을 못 자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양한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면담, 수면 일지, 또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시간 250번에 5100번, 5200번 전화 통해서도 내가 과연 왜 잠을 못 자는지 좀 면담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인을 찾았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인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원인을 치료하면 이제 불면증도 좋아지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시 또 중요한 게 수면 위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곧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행동적인 요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동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라고 그러는데요. 수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교정해주고 또 잘못된 행동 습관을 또 교정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약물, 수면제라든지 기타 약들이 이제 치료에 이용이 되지요. 그렇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치료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면 위생 교육을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건강한 수면 규칙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예, 그림에 나옵니다. 이제 우선 중요한 게 불필요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줄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는데 그냥 누워서 억지로 잠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그냥 뭐 TV를 좀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을 좀 늦게 자더라도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신체가 거기에 맞춰서 자는 시간도 조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일어나는 하는 게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침실에서 아예 시계를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시계를 보면서 11시가 넘었는데 잠을 또 못 자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의 그 초침 소리, 자각 소리. 강박이 그게 이제, 생길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해서 네. 그게 크게 들리면서 오히려 각성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술, 커피, 담배를 피해야 되는데요. 커피나 담배는 이제 그 각성제들이 들어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금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후 시간에 커피나 담배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4가지 수면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불필요하게 자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예. 시계는 좀 치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매일 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커피 같은 음식은 좀 예.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단기 불면증이나 일과성 불면증인 분들께는 이 건강 수칙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건강 수칙이 뭐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좀 적당량의 운동, 적당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오후 시간이라면 한 서너 시, 이 초저녁 이럴 때 너무 심하게 말고요. 적당량 운동을 하면 운동하면 체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여섯 시간 지나면 체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대사도 좀 느려지고 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침 전에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과식은 물론 안 되고요. 과식이나 물 같은 걸 마시면 안 되는데 이제 가벼운 음식 중에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따끈한 우유 한 잔이 좋다. 네. 그거는 이제 우유 속에 트립토판이란 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을 돕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편안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 소음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잠자리, 이부자리라든지 이런 게 좀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눈가리개라든지 귀마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편안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네. 골치 아픈 일은 낮에 대충 네. 정리를 해두고 이제 잠자리에까지 가지 들어가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기도를 한다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런 이런 것들이 걸 해서 도움이 될것 편안하게 같아요. 하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자기한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몇 개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한꺼번에 다 해보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건강한 수면 환경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불면증의 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요. 예. 이제 그냥 행동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 네. 치료 같이 하거든요.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지 치료라는 거는 그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 같은 거를 조금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그 불면증의 그 탓으로 돌려요. 모든 것을 잠만 잘 자면 된다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하면 적어도 8시간은 자야 한다. 8시간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네.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또 잠 못 자고 괴로웠던 그것만을 기억해요. 잠을 잘 잔 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걸 교정을 해주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행동 자체가 그 수면에 이제 좀 반대되는 쪽으로 그런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심호흡이라든지 근육이완, 명상,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잘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불면에 이제 좀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자극들 그런 거를 이제 줄여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수면 제한 요법 그래서 이제 필요 없이 잠자리에 눕지 않게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도록 그걸 수면 효율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누워있는 시간하고 실제 자는 시간의 그 비율을 얘기하죠. 네. 그거를 높여주는 이런 시도 그런 거를 이제 행동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를 같이 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 잠이 잘 안 오는 날은 왠지 잠을 꼭 자야 될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많은 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오늘 건강한 수면 수칙들 또 행동 지침들 들어보니까요. 이런 점들을 좀 바꾸면 잠을 좀 잘 잘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250번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많은 궁금증, 도움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전화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면제에 대해서요. 수면제 왠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 먹는 게 좋을까, 이렇게 먹기 전에 고민 많이 들거든요. 예. 수면제 어떤 건가요? 그 수면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수면제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중독이 되고, 근데 사실은 제 주위에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들도 이제 수면제 많이 먹습니다. 아, 이제 걱정하지 않고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수면제에 의지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수면제도 적절히 필요한 용량을 알맞게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면제도 근데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좀 이렇게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좀 오래 쓰면 그런 네. 약도 있고, 이제 내성이 별로 안 생긴다는 이런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수면제는 3주 이상 또는 4주, 그 정도, 3, 4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중독 문제보다는 그 이상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의학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면제도 사용하지만 수면제보다 그 원인에 맞추어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네. 이제 특히 항우울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항우울제는 내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기간 우울한 증상이 있으면 그 우울증도 치료하고, 또 항우울제 가운데 수면작용이 같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또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시차 문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 각성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멜라토닌 이것을 쓴다고도 그러고요. 어쨌든 그 흔히 이제 손쉬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인근 약국에 가면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수면 뭐 보조제인가 이런 이름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런 게 좋은 수면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피하는 게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수면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면제를 복용할 때 좀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흔히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이제 수면제 사용할 때는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의사가 처방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용량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제는 그렇게 오래 사용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3, 4주, 길어야 4주 이 정도를 그냥 사용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 이제 기간이 더 늘어나서 또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수면제를 꼭 계속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항우울제나 이런 걸 써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의사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처방된 용량 이상, 그거 먹고 잠이 안 오니까 2봉지, 3봉지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지는 말아야 될 거고, 또 이제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때,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는 좀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주치의하고 또 그 부분을 상담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중단할 때도 이제 계속 먹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또 반동으로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반드시 또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면제도 먹고 술도 같이 먹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막 혼란이 오죠. 제대로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면제를 먹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수면 수칙들,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도 꼭 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면제만 이렇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제 그런 건강 수칙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화가 한 통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하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니, 잠이 안 와가지고요. 네,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예. 좀 오랜 시간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건가요? 한 5년 됐어요. 아, 텔레비는 딴 거 하네요. 네. 네.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만성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한 5년, 뭐 만성은 6개월 이상 그 불면증이 계속되면 우리가 만성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아마 지금 전화 거신 분도 연세가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75입니다. 75 되셨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셔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렇진 않고. 잠은 어떤 날은 잠이 한 8시간 오고 예. 아무것도 예. 어떤 날은 한 12시간 넘고 이러면 그 정신신경과서를 약을 타다 놓고 먹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한참 먹고 나면 한 8시간 자고 예. 어떤 데는 모두 한 3-4시간밖에 못 자고 자고 나면 예. 몸이 깨끔 안 하고 막 날고 멍하게 예. 있고 이렇네요. 이 방송을 계속 들으셨습니까? 예. 아까 이제 그 수면 수칙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원인을 찾아봐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에 맞추어서 약을 쓰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이제 병원에 가면 그때 한번 이제 이래 딴 거 치료를 하고 예. 그 약을 계속 정신신경과서를 약방에 처방은 안 주고 그래서 기주대에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정신과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처방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글쎄요 그 담당 선생님하고는 충분히 상담을 하세요. 여러 가지. 그 잠이 안 오고 막 이래 가면 또 새로 상담해가면 하면 약을 또 다시 바꿔주고 또 이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다. 그리고 아마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건 아니고, 한 4-5시간 주무시기도 하고, 잘 못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셨지요? 예, 어떤 데는 아무것도 쪼개 자고요. 예. 어떤 데는 막 좀 그 한날은 묵고 나도 한 3-4시간밖에 못 자고 잠도 잘 안 들고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갑자기 많이 좋아지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계속 좀 상담을 하고 약을 조절해 드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약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한 열흘밖에 안 준대. 예, 그게. 약값이 너무 비싸요. 10,000원이 많으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요. 예. 네, 또 계속해서 꾸준한 치료가 아무래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좋아진다기보다는요. 치료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앞으로 더 나아지셔서 꼭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잠을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못 자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 3개월 전에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 갔었는데, 거기서는 뭐 신경 이런 거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도 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잠을 하루 안 자고 3일 안 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잠을 못 자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냥 눈이 생생해지면서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응급실 다녀오신 후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응급실에 가서 검사했더니 전혀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네네. 혹시 이제 어지럽기만 했어요? 그 당시에 조금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증세는 전혀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잠을, 불면증은 조금 있어서, 한 6-시간은 잘 잤습니다. 지금까지 잘 잤는데,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뒤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본래 평소에 혹시 아까 예민하다고 그러셨지요? 네. 좀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신 편이 아닌가요?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걱정이 좀 있으신 편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응급실에 다녀오신 후에 이제 많이 걱정을 더 하시게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냥 그 잠 못 자는 것 자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 그거를 조금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불면증 뭐 수면제가 아니고 이제 그 상담이나 또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시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면 그 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번 응급실에 가서 신경과에서 이제 검사한 다음에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성격의 문제 이런 거를 제대로 본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 그 성격이 예민한 부분,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니까요.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다루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약은 예. 처방을 계속 받아가시고 이런 걸 예. 먹어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진단을 좀 받고요. 면담을 하고, 그리고 뭐 약을 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네.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지금. 제가 예. 그 수면제 먹으면 제가 이제 중독이 될까봐 성격이 예민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아까 거예요. 그게.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글쎄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의 의사들도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먹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외국 나가거나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네. 예, 반드시 근데 이제 의사하고 의논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예. 네네. 예. 네, 그렇고 수면제를 먹을 때는 꼭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은 후에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걱정을 내려놓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제 남편이 네,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퇴원하기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온다 해서 별거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잠을 계속 못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입원했던 질환으로 다시 병원에 가서 그 과장님한테 이렇게 잠을 못 잔다 이래 했더만은 수면제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분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두세 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계속 잠을 못 자요. 그렇군요. 입원한 후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신 거죠? 네네. 입원했던 후부터, 네. 예, 바깥분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 남편이 지금 42요. 아직 젊으시다, 그죠? 네. 근데 평소에는 잠을 잘 주무셨나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평소에는 그냥 규칙적인 이제 회사 다니고 예. 뭐 이렇게 규칙적이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딱 그렇더라고요. 입원했을 때는 잠을 잘 주무셨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심리적인 걱정 뭐 예.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입원하게 된 어떤 병, 그런 네. 거는 잘 치료가 됐습니까? 예, 과장님이 치료는 잘 됐고 이 사람도 지금 지내는데 별 그렇게 불편한 건 없고요. 예. 그러면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병원에서 일주일분 수면제 처방을 받았는데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수면제가 억지로 잠을 오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자는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수면제가 적절했는지 그 수면제 네. 처방이 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으로 마음으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도 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입원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입원하고 네. 퇴원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약해지셔서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주무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한 2, 3주 더 기다려 보시다가 계속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아마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는 거,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불면증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왠지 병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불면증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불면증 자체보다 불면증을 가져오는 원인이 심각한 질환이 많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신체적인 질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 하고 진찰할 거 하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다른 질환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걸 병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냥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잠이 좀 안 온다 이 정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게 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심하면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매번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1시간 이상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이제 잠 자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잠이 안 와서 괴롭고 자주 깨면 잠 다시 들기가 어렵고 또 너무 일찍 깨고 또 자고 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1개월 이상, 아까 이제 4주 이상이면은 그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 단기 불면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가까운 그 신경정신과, 요즘은 이제 정신신경과라고 정신의학과라 건강의학과라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서 이제 불면증도 상의하고 이제 또 다른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보신 이 구체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250번에 5100번, 5200번 상담 전화 통해서도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아까 그 건강한 수칙 중 하나가 예. 시계를 좀 치워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이게 숙면을 좀 방해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만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거의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밤만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밤은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잠자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또 이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위해서 빨리 자리에 눕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게 전부 수면에 좀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각성이 되면서 잠이 더 안 오고 그러면 더 걱정하고 이런 게 막 이런 악순환이 네. 이제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잠을 자려고 그러지 말고 역설적으로 잠을 그냥 자지 말고 새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잠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잠에 대한 그리고 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잠도 안 오는데 억지로 일찍 누워서 자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제 정반대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일반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졸리우면 자리에 눕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좀 재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죠.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좀 버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너무 안 오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을 좀 해서 지쳐서 잠드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운동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또 몸 자체도 긴장하고 놀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긴장이 이제 되는군요.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밤늦은 시간에 이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아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 저녁 시간에 초저녁이나 조금 이른 그 오후에 좀 늦은 오후에 이때 이제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적당량의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손진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자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이걸 얘기할 때 그 3분의 1이 되는 수면이 이제 좋으면 3분의 1은 이제 잘 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3분의 1 수면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내면 나머지 3분의 2, 낮 시간도 제대로 보내질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웰빙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잘 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이제 무슨 다른 노력은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 수칙 같은 거 잘 지키고 또 이게 이제 좀 만성화되고 너무 괴로우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서 잘 치료를 받으면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자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나나 안에는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숙면을 좀 유도해 주고요.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자주 드시는 이 사과와 연근 안에도 몸의 피로를 좀 풀어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단백질이 많은 아몬드, 또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만성적인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병원 꼭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